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디오가 고막 채널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들었던 드라마틱한 아리아인 베르디의 아이다 중에서 나오는 청한 아이다를 들어봤는데, 그게 대척전 입장에 있는 이제 릴리칸 아리아를 들어보겠어요. 물론 릴리칸 아리아를 우리가 이미 한번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나 프루티벨 라그리마라고 하는 사랑의 묘약에서 나오는 남몰래 흘리는 눈물 들어봤죠. 근데 그거는 이태리풍의 릴리칸 아리아고, 오늘 들을 것은 프랑스의 릴리칸 아리아입니다. 요거는 이제 칼멘을 작곡한 작곡가 이제 비제가 칼멘 이전을 작곡했던 오페라인 진주조개잡이라는 이제 오페라가 있는데, 진주조개잡이 이 오페라에서 나오는 남주인공인 진주조개잡이 어부의 한 사람인 나디르가 부르는 로망스 연가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 곡은 원래 이 벨칸토 창법의 대가 중에 한 분인 베냐미노 질리라고 하는 분이 이제 불러서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 베냐미노 질리가 이태리어로 번역을 해서 이제 부른 건데, 그것이 유명해졌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또 이제 우리가 먼저 들어봤던 이탈리아 출신의 이제 릴리코 리지에로 벨칸토인 페르조 달리아피니 이제 앞에 베냐미노 질리의 후배격이죠. 그다음에 이제 이 페르조 달리아피니를 상당히 잘 불렀고, 그다음에 이 곡을 또 잘 부르는 분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먼저 들어봤던 스웨덴 출신의 이제 리트, 독일 리트 창법의 대가인 릴릭 테너 유시베르그 노래를 한번 들어보고, 그다음에 이어서 지금 제가 요 좀 전에 카세트 테이프를 보관하고 있는 녹음으로 니콜라 게타를 들어보고 있는데, 지금 오늘 들을 니콜라 게타의 이제 녹음은 제가 저 카세트 테이프에서 이제 음원을 추출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론 1960년에 녹음했는데도 상당히 음질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1957년에 스테레오 녹음 기술이 이제 개발됐거든요. 그리고 3년 후에 1960년에 녹음된 건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음질이 좋고, 지금 들어도 뭐 지금 녹음한 것과 못지않게 손색이 없이 이렇게 음질이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 비교적인 자세한 얘기는, 음악적인 특성에 대한 얘기는 이제 음악을 먼저 한번 들어보고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악보는 니콜라이 게타가 부를 때만 실었어요, 제가. 이제 그 이유도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사만 각 테너들이 부를 때 가사만 제가 화면에 띄워놓을 테니까 그걸 이제 읽어보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베냐미노 질리, 그 다음에 페르조 탈리아피니, 그 다음에 이제 유시 비올링, 니콜라 게타, 이런 순서로 차례대로 들어보겠습니다.
l'espoir, comment ai-je pu reconnaître, hélas, devant mes yeux déjà, pauvre insensé, la même vision, tant de fois a passé. Non, non, c'est le remords, la fièvre, le délire. Zurga doit tout savoir, j'aurais dû tout lui dire. Parjure à mon serment, j'ai voulu la revoir, j'ai découvert sa trace, et j'ai suivi ses pas, et caché dans la nuit, et soupirant tout bas, j'écoutais ses doux chants, apportés dans l'espace. Je crois entendre encore caché sous les palmiers sa voix tendre et sonore comme un chant de aux nuits enchanteresses d'hiver ravissement, aux souvenirs charmants, aux l'ivresse doux rêve. Au clair des étoiles, je crois encore entr'ouvrir ses devoirs au vent tiède du soir. Aux nuits enchanteresses d'hiver ravissement, aux souvenirs charmants, aux l'ivresse doux 네, 이렇게 네 분의 유명한 테너의 노래로 이제 들어봤는데 이 아리아를 우선 앞에서
벨칸토 창법으로는 이태리의 두 분의 릴릭 테너를 먼저 들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스웨덴이 나온 유리한 테너들 두 분을 통해서 이제 들어봤는데, 이제 아마 들어보신 분들 중에서 이상한 생각할 거예요. 왜냐면은 왜 이태리의 릴릭 테너들은 전부 다 이태리어로 번역된 걸 불렀을까? 나머지 이제 두 분은 프랑스 원어로 불렀는데, 이태리 가수들은 이 노래를 녹음한 가수 치고서 불어로 부르는 사람이 없어요, 아예. 다른 녹음들도.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물론 요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엔 전혀 없어요. 거기에는 분명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이 가사를 이제 잠깐 보게 되면, 악보를 보게 되면은 악보에 이렇게 이음줄이 쭉 되어 있죠. 자세히 악보를 보지 않아도, 내용을 보지 않아도 이 악보들 보게 되면 끝없이 이음줄이 연결되어 있어요. 이건 뭘 의미하는가 하면, 노래를 부를 때 일정한 톤을 유지하면서 음량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쭉 이어지는 것 같은 물의 흐름 같이 이렇게 노래를 부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 다음에 우리가 이 가사를 보게 되면 불어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이제 그 나잘리떼라고 그러는데, 불어로는 이제 그 이응 소리가 많이 들어서 콧소리가 많이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사를 읽어보게 되면서 크로아상 똥드랑꼴, 그냥 콧소리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이제 그 네 번째 꼬마 샹드라미에, 그러면 그냥 이 콧소리를 띄워서 노래를 가사를 이제 읊어야 되는데, 전에 제가 이태리의 벨칸토 창법의 특징이 뭔가 하면 입과 구강과 비강의 맨 앞쪽에서, 그러니까 콧소리가 올라가기 전에 입 앞에서 소리를 내야 되는데, 그래서 아름답게 소리를 꾸며낸다 그랬는데, 그러기려면은 언어 자체가, 말하는 언어 자체가 상당히 분절, 즉 아티큘라션이라고 그러는데, 성악을 가르치는 데서도 그런다 그래요. 이태리에서도. 음악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소리가 정확하게 전달되기 위해서, 낱말이 단어의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단어가 정확하게 탁탁탁 끼워서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우나 풀티바 라그리마 딱딱 끊어서. 그러기 위해서는 불어로서는 이런 식으로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이태리의 이런 이 벨칸토 창법에서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애당초 이태리어를 번역을 해서 부른 겁니다, 이게. 근데 사실은 프랑스의 고유한 그런 이 언어로 불려지는 고유한 리디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베냐민 진리가 아무리 이 노래를 잘 부르고 아름답게 불러가지고서 앞에서 듣던 여자들이 다 기절하고 이럴 정도로 아름답게 불렀다 하더라도, 이 원래 이 BJ가 추구했던, 원래 작곡가가 추구했던 그런 이 뉘앙스를 갖다가 표현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걸 가장 완벽하게 또 유일하게 표현한 분이 누군가 하면 바로 니콜레 게타입니다. 사실은 리드 창법에 맞는 것이지만은 이 노래는, 이 아리아는 프랑스의 리드 창법, 프랑스의 그 리릭한 창법으로 불려져야 돼요. 근데 세 번째로 불려졌던 이제 이 비올린 같은 경우도 릴릭 창법이긴 하지만은 독일적인 리드 창법이거든요. 그래서 독일적인 리드 창법이라는 게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하는 그런 후음, 이것이 자연스럽게 나오게끔 이제 목이나 인후 쪽에서 울리는 소리로 발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물론 이 이슈비올링이 얼마나 노래를 아름답게 부르는 사람이에요. 어떤 노래를 가져가다가 아름답게 음을 만들어내는 이제 이 천재인데, 이분도 이 노래를 아름답게 불렀지만은 뭔가 원래 이 귀하면 그대의 음성이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릴릭한 아름다움하고 조금 약간 다른 거예요. 이 같은 아름다운 릴릭이라도. 니콜레 게타는 사실은 젊었을 때부터 프랑스에 와서, 파리에 와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예 거의 반 프랑스인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불어 발음도 프랑스 사람들보다 더 불어 발음이 정확해요.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저 악보에서 말씀드렸던 일정하게 조금 일정한 볼륨으로서 일정하게 그 리듬 톤을 유지하는 어떤 그 이음 그 줄처럼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 불어 발음 자체가 거기에 맞게끔 그 코에 나잘리때 이 콧소리가 많이 나는 불어의 이 언어적인 특성에 맞게끔 코의 맨 위쪽 부분에 이 공명을 시키면서 이제 두성을 내는 거예요. 그것을 유일하게 정확하게 발성한 사람이 니콜라이 게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실제적으로 불러보게 되면 저그와서 더드랑고 완전히 콧소리를 부르지 않으면 이걸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니콜라이 게타가
가장 완벽하게 해석한 사람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언어 생리학적인 그런 또 다른 특성들에 대해서 이제 뭐 앞으로도 얘기할 기회가 아마 있을 거예요. 오늘은 여기서 간단히 이제 얘기를 하고 이어서 이제 인도의 고정가창의 툼리 가창이라는 걸 하나 들어보겠는데, 제가 이 외에 이 툼리 가창을 소개하는가 하면은 상당히 아름다워요. 이게 서정적이 아름답습니다. 왜냐면 이 툼리 가창이라는 것이 그 동북 인도 우타르 프라데시, 그러니까 델리라든가 아그라, 타지마할이 있는 그쪽 지역에 이제 바로 이제 부탄 지역 바로 아래쪽에 있는 지역인데, 거기서 이제 유래한 가창 양식으로서 이게 낭만적인 사랑과 또 신에 헌신하는 사랑을 노래를 하는 이런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로는 비제가 아마 인도를 가서 진짜 그 여주인공의 레일라가 이제 브라만 교회 여사제인데, 아마 이 노래를 이 툼리 가창을 들었다면은 이 툼리 가창 아마 듣고서 이 진주조기 잡이라는 오페라를 작곡하게 되지 않았냐, 이렇게 해서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뇌피셜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참고로 이런 다른 문명권의 가창이긴 하지만은 이런 고정 가창의 툼리, 이제 결국은 뭐 밑바닥에서는 진주조기 잡이하고 연결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연결의 끈이 있으니까 레일라라는 여주인공을 통해서, 그래서 이걸 한번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그래서 우리가 막 서양 음악만 계속 들을 것이 아니라, 뭐 서양 음악의 아름다움은 더 말할 것도 없겠지만 또 다른 문명권의 아름다운 가창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되면은, 또 기회가 되면은 제가 조금씩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여주인공이 부르는 그 툼리 가창, 즉 레일라가 아마 이 툼리 가창을 불러서 나디르가 거기에 혹반해가지고서 나디르가 아마 레일라를 사랑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한번 간단히 들어보겠는데, 이 툼리 가창, 보통 이제 인도의 고정 가창들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들을 수는 없고, 이렇게 세 개 악기로 반주되는 이제 이 툼리 가창인데, 보통 여기선 우리가 앞부분만, 도입 부분만 듣겠습니다. 도입 부분은 세 악기가 좀 더 같이 연주하기 전에 맨 오른쪽에 있는 이 찰현악기인 사랑기라는 악기가 있습니다. 그거 반주로만 이 가수가 도입 부분의 어떤 그런 노래를 아름답게 부르는 부분인데 한 3분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거만 이제 듣겠는데, 이 사랑기가 바로 오늘날의 바이올린이라든가 뭐 우리 해금 이런 것들이 기원이 된 악기예요, 지금.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인도의 고전 라가 양식의 툼리 가창에서 인트로듀싱 도입부분만 좀 들어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아름답죠. 가수의 그 가창 방식도 불어가 아닌데 인도 언어를 정확히 잘 제가 모르니까 뭐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불어가시 많이 나잘리때를 콧소리를 많이 포함하고 있는 언어가 아닌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인도의 특히 여성 가수들의 고전 가창에서는 그 헤드 보이스 굉장히 높은 정말 서양인들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높은 음정의 어떤 그런 이 헤드 보이스라도 내거든요. 어떻게 저것을 개발시켰는지 모르겠어요. 언어적인 언어 생리학적인 특성도 기반이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도달했는지 그걸 좀 더 우리 연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간단히나마 툼리 가창을 한번 살짝 들어봤습니다. 툼리 가창과 그다음에 또 사랑기라는 악기의 어떤 특징을 우리가 알게 됐어요. 이 노래를 통해서. 특히 저 사랑기가 연주하는 방식은 가수가 부르는 내용을 멜로디를 바로 잇따라서 가수가 부르자마자 바로 잇따라서 그걸 흉내내서 갖다 붙여요. 연주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제 이태리어로 꼴라빠르테라고 그러는데 초기의 중세라든가 고대 중세 그러니까 이태리에서 뭐랄까 르네상스 시대에 와서 독립기하고 양식이 형성되기 전에는 악기들이 전부 다 이제 가창의 이제 부속 반주로만 사용했는데 그런 기능만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그 반주하는 기능이 이런 식으로 했어요. 꼴라빠르테 방식으로 한 겁니다. 즉 가수가 부르면 그걸 그대로 따라서 이제 연주하는 겁니다. 어쨌든 오늘 여러분들과 이 나디르의 로망스 연가가 가지고 있는 어떤 독특한 이 언어 생리학적 특성을 여러분들과 같이 알아보게 돼서 아주 상당히 기쁩니다. 저도.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서양의 어떤 그런 가창 방식의 마지막 이 사이클의 마지막 이 주자가 될 수 되는 베르골레지가 작곡한 니나의 죽음이라는 노래를 이제 마지막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